옛날 옛적 한국의 사천 지역은 아름다운 자연 경관과 신비로운 전설로 가득 찬 마을이었습니다. 사천에는 높은 산과 푸른 강, 숲속에 숨겨진 신비한 동물들이 살고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이 지역에는 특별히 용에 관한 전설이 많았는데 그중 가장 유명한 것은 사천의 용과 나무꾼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야기는 어느 여름날 나무꾼인 김철수가 사천의 깊은 숲속에서 나무를 베고 있을 때 시작됩니다. 날씨는 매우 더웠고 김철수는 더위를 식히기 위해 근처의 작은 강가로 다가갔습니다. 그곳에서 물을 마시고 잠시 쉬고 있었는데 갑자기 강물에서 커다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놀란 김철수는 발걸음을 멈추고 강물을 응시했습니다. 그러자 강물 속에서 거대한 용이 나타났습니다. 용의 비늘은 빛나는 은색이었고 눈은 불꽃처럼 붉게 타올랐습니다. 김철수는 두려움에 몸이 굳어버렸지만 용은 그를 향해 말했다. 두려워하지 말거라. 나는 이 땅을 지키는 수호자이니라. 내가 너에게 도움을 요청하러 왔느니라. 김철수는 용의 말을 듣고 조금 안심했습니다. 그는 용에게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물었습니다. 그러자 용은 깊은 한숨을 쉬며 말했다. 이 숲의 중심에 위치한 신비한 연못이 말라가고 있단다. 그 연못은 이 땅에 생기를 유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지. 하지만 최근 몇 주 사이 그 물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 큰 걱정이다. 내가 연못을 지키고 있었지만 점점 힘이 약해지고 있어 내 도움을 청해보려 한다. 김철수는 용의 말을 듣고 고민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사천의 마을과 자연을 사랑하는 그는 용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용은 미소를 지으며 설명했습니다. 연못의 물줄기를 막고 있는 거대한 바위를 치워야 하느니라. 그 바위를 제거하면 다시 물이 흐르게 될 것이며 연못도 회복될 것이야. 하지만 그 바위는 쉽게 움직일 수 없는 크기이다. 그러니 내가 다른 마을 사람들과 함께 힘을 모아야 하느니라. 김철수는 집으로 돌아가 마을 사람들에게 용의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처음엔 믿지 않았지만 용과의 만남에 대한 그의 진지한 설명을 듣고는 결국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하여 마을 사람들은 모두 함께 숲으로 들어가 거대한 바위를 제거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며칠간의 노력 끝에 김철수와 마을 사람들은 드디어 바위를 제거할 수 있었습니다. 그 순간 강물이 다시 흐르기 시작했고 연못은 점차 다시 채워졌습니다. 용은 기뻐하며 마을 사람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이후로 사천 마을은 더욱 번영하게 되었고 김철수와 마을 사람들은 자연과 조화롭게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용은 다시 강물 속으로 사라졌고 사천 지역은 그들의 지혜와 용기의 이야기를 많은 세대에 걸쳐 전해주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지금도 사천의 아름다움을 상징하고 있으며 마을 사람들은 용의 전설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오래전 춘천은 신비로운 기운이 감도는 땅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이 지역에는 아름다운 소양호와 춘천호가 있었는데 호수는 춘천의 생명줄이자 신화적인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는 곳이었습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한 가난한 어부가 살았습니다. 그의 이름은 준호였고 그는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매일 호수를 누비며 고기를 잡았습니다. 어느 고요한 밤 준호는 다시 한번 호수로 나갔습니다. 달빛이 호수를 비추고 물결이 은빛으로 일렁이는 그 밤 준호는 이전과 다른 기운을 느꼈습니다. 갑자기 그의 배가 거세게 흔들리더니 물속에서 손처럼 보이는 형체가 솟아올라 그의 그물을 잡아챘습니다. 놀란 준호가 물속을 들여다보니 맑은 눈을 가진 여인이 그의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호수의 수호신인 수란이라고 소개하며 준호에게 특별한 재능을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그 대신 준호는 매년 첫 봄날 호수의 작은 거북이를 풀어줘야 한다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준호는 그날 이후로 매번 믿을 수 없이 많은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의 가족은 점차 풍족해졌고 마을 사람들도 그의 행운을 부러워했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수란과의 약속을 잊지 않고 성실히 이행했습니다. 몇 년이 지나 춘천은 많은 사람들의 발길을 끌며 번영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한 여정에 늦은 준호는 거북이를 풀어주기 위해 서두르다 배가 뒤집힐 뻔했습니다. 준호는 다급히 기도를 올렸고 그 순간 거대한 물고기 떼가 나타나 그의 배를 호수 가운데로 밀어주었습니다. 다행히 그는 약속을 지킬 수 있었지만 준호는 그 사건 이후 수란이 정말로 춘천을 지켜주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준호의 이야기는 마을에 전해지면서 춘천 사람들에게 두 가지 교훈을 남겼습니다. 첫째는 신과의 약속은 어떤 상황에서도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것. 둘째는 자연과의 조화로운 삶이 행복으로 이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춘천 지역에서는 매년 봄이 되면 여전히 작은 거북이를 호수로 풀어주는 축제가 열립니다. 사람들은 모여들어 춘천의 전설과 준호의 이야기를 나누며 자연의 신비와 고마움을 느낍니다. 수란이 주운 축복이 춘천에 사람들에게 끝없이 이어지기를 바라며 이 전설은 새겨져 내려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한국 경상북도의 구미 지역에는 작고 아름다운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 사람들은 농사를 짓고 소박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는데 이 마을의 중심에는 신비로운 호수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호수를 파란 달 호수라고 불렀습니다. 이유는 밤이면 호수의 파란 달이 비쳐 더욱 신비롭게 빛났기 때문입니다. 어느 여름날 마을의 어린 소년 수환이는 호수 가장자리에 앉아 파란 달 호수를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는 호수에 얽힌 전설을 들었습니다. 호수 속에는 마을을 지키는 물의 정령이 살고 있다. 어느 날 밤파란 달빛이 가장 강할 때 호수에 소원을 빌면 물의 정령이 나타나 소원을 들어준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소원이 많았던 수환이는 어느 날 밤 가장 밝게 빛나는 보름달 아래에 호수로 갔습니다. 수환이는 물가에 앉아 진지하게 소원을 빌었습니다. 그의 소원은 그의 작은 누이 은희가 다시 건강해지는 것이었습니다. 은희는 오랫동안 병마와 싸우고 있었는데 약으로도 고칠 수 없는 병에 걸려 있었다고 합니다. 수환이의 눈물이 호수에 떨어지자 갑자기 주위가 환한 빛으로 가득 찼고 물의 정령이 나타났습니다. 물의 정령은 아름다운 여인의 모습이었으며 그녀의 눈은 호수처럼 맑고 깊었습니다. 정령은 수환이의 간절한 소원을 듣고는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내 마음은 정말 순수하구나. 사랑하는 가족을 생각하는데 마음이 강하게 전해졌다. 그러니 내 소원을 들어주겠노라. 하지만 하나 명심해야 할 게 있단다. 진실한 마음으로 살아가며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마음을 나누어야 한다는 것을 말이다. 그리고 나서 정령은 호수 속으로 사라졌고 호수는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환이는 꿈과 같은 지난 밤의 일을 기억하며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놀랍게도 누이 은희는 기적적으로 건강을 회복했고 온 마을 사람들은 이 경이로 이야기를 전설로 전하게 되었습니다. 이후로 수환이는 마을에서 파란달 호수의 소년으로 불리며 살아갔고 은희와 함께 오래도록 행복하게 지냈습니다. 또한 마을 사람들 모두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난 소원을 간직한 채 서로를 배려하며 행복하게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구미의 파란 달 호수는 그 신비로운 전설을 품고 은은한 달빛 아래 고요히 빛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오래전 군산이라는 조그마한 해안 도시에는 구름산이라는 산이 있었다. 그 이름은 정상에서 자주 구름이 피어올라 붙여진 것이었다. 이곳에는 마을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따뜻하고 고요한 영혼이 살고 있었는데 사람들은 그를 산의 수호자라고 불렀다. 그는 구름산의 동굴 깊은 곳에 살면서 마을을 지키고 자연을 돌보았다. 그 시절 군산의 사람들은 바다와 산에서 얻는 자원으로 생계를 이어갔다. 그들은 바다에서 고기와 해산물을 캐고 산에서는 약초와 나무들을 채취하였다. 주민들은 산의 수호자를 경외하며 그에게 정기적으로 제물을 바쳤다. 그들의 믿음으로 인해 구름산은 항상 안개가 자욱하고 신비로운 기운이 감돌았다. 어느 날 다른 마을의 탐욕스러운 상인이 군산을 찾아와 그곳의 풍부한 자원을 탐내기 시작했다. 그는 많은 양의 돈을 사용하여 사람들을 회유하려 했으나 산의 수호자에 대한 믿음이 강했던 주민들은 그의 제안을 거절하였다. 이에 상인은 분노하여 어둠의 세력을 불러들이기로 결심하였다. 어둠의 세력이 군산에 닥치자마다는 격렬한 폭풍으로 변하고 산에서는 짙은 안개가 도끼를 내뿜기 시작했다. 마을 사람들은 크게 동요하여 수호자에게 도움을 청하기 위해 산으로 나아갔다. 그가 나타났을 때 그의 모습은 구름에 가려져 신비로웠으며 사람들은 그가 나타나자마자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꼈다. 산의 수호자는 마을 사람들에게 평화로운 음성으로 어둠을 물리칠 방법을 알려주었다. 그는 산의 가장 높은 봉우리 위에서 태양이 떠오를 때 함께 기도하면 자연의 힘이 결합되어 어둠을 물리칠 수 있을 것이라 하였다. 마을 주민들은 그의 지시에 따라 다음날 새벽 일찍 산에 올랐다. 태양이 첫 번째 빛을 던지던 순간 마을 전 주민들이 마음을 모아 기도하였다.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산 정상에 있던 구름이 일시에 흩어지면서 강렬한 빛이 퍼져나갔다. 빛은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고 군산을 원래의 모습으로 되돌렸다. 바다는 진정되고 안개는 사라졌다. 그 후 마을 사람들은 산의 수호자에 대한 믿음을 더욱 굳게 다졌으며 매해 그날을 기념하여 산을 찾아가 감사의 뜻을 전하는 축제를 열었다. 그리고 군산은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평화를 유지할 수 있었다. 이렇듯 구름산의 전설은 그 세대를 거쳐 군산 사람들에게 전해 내려오며 마을의 평화와 조화를 상징하는 이야기로 자리매김하였다. 다섯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한국의 아름다운 산과 숲으로 둘러싸인 문경이라는 마을에 전해 내려오는 신비로운 전설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에는 무르익은 봄이면 산 아래 저수지가 형형색색의 연꽃으로 가득 차고 그곳에 사는 주민들은 그 연못을 신비의 연못이라 불렀습니다. 문경의 사람들은 연못에 사는 정령들이 봄마다 연못을 아름답게 가꾼다고 믿었습니다. 그런 이유로 마을 사람들은 연못을 신성한 장소로 여겨 제사와 축제를 열곤 했습니다. 특히 한 해의 풍작과 안녕을 기원하기 위해 정월 보름마다 연못 축제를 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해 문경에 극심한 가뭄이 찾아왔습니다. 며칠 동안 비 한 방울도 내리지 않아 농작물들이 시들어갔고 마을 사람들은 걱정이 태산이었습니다. 축제 날이 되어도 비는 내리지 않았고 주민들은 점점 절망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 외곽에 사는 아이 수연이는 이상한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연못에서 나는 소리였습니다. 그녀는 호기심을 이기지 못해 혼자 연못으로 향했습니다. 연못에 도착한 수연이는 그곳에서 작은 거북이를 발견했습니다. 거북이는 수연이에게 연못에 살고 있는 정령을 만나게 도와주겠다며 특별한 주문을 외우라고 했습니다. 수연이는 거북이의 말을 따라 주문을 외웠고 연못은 갑자기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물속 깊은 곳에서 아름답고 신비로운 정령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정령은 수연이에게 고맙다고 말하며 그동안 마을 사람들이 연못을 아끼고 돌봐준 덕분에 자신의 힘을 쓸 수 있게 해준 것을 감사했습니다. 정령은 수연이의 소원을 물었고 수연이는 마을에 비를 내려 농작물과 사람들을 구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정령은 그녀의 소원을 들어주기로 했고 곧이어 하늘이 어두워지면서 장대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의 연못과 논밭은 금방 물을 가득 채웠고 작물들은 다시 푸르게 되돌아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수연이의 용기와 지혜 덕분에 다시 살 수 있었다며 그녀를 마을의 영웅으로 여겼습니다. 이후로도 매년 봄이면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연못 축제를 열며 정령과 연못에 대한 감사를 표시하게 되었습니다. 문경의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대대로 전하며 아이들에게 마을과 자연을 소중히 여기고 존중하는 마음을 심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신비의 연못, 은문경의 전설 속에서 영원히 빛나게 되었습니다.